자, 두 번째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우리 먼저를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 시스템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태양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태양계는 태양과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천해 같은 행성들이 있고, 그리고 달 같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 등 구성 전체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돌고 있죠? 공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행성 주위를 또 위성이 돌고 있고, 그리고 이 보면 소행성도 있거든요. 소행성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설명되어 있고 지구 시스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라는 것은 태양계의 일부이면서 그 자체로도 뭐한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의 구성 요소이면서 그 자체로도 수많은 생명체와 요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거의 관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던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직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은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각 부분 있죠? 단단한 지구의 겉부분과 그 안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은 주로 지각과 보이는 것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특히 지각은 우리 크게 뭘로 나눌 수 있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인데 두께로 봐서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요. 35km 정도 되고 한 5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는 뭐야? 바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궁금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하고 밀도는 누가 더 클까요? 즉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어느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무거운 게 밀도가 큰 게 내려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라고. 대륙 지각은 약 2.7이지만 해양 지각 3.0으로 이렇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났을 때 해양 지각이 밑으로 삽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밀도가 작고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 밀도가 큽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대륙 지각은 화강암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해양 지각은 현무암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는 밝고 색깔이 얘는 어둡죠? 얘는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어두운 색 강물이 많은 거야. 즉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아서 얘는 유색 강물이 많아서 어두운 거고 반면에 철이나 이 마그네슘이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밝은 거야. 그래서 이 유색 강물 철이나 마그네슘 뭐 하는 거죠? 무겁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큰 거고요. 얘는 밀도가 작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각 얘기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지금 프린트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밀도 나오는 2.7, 3.0을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비교했을 때 해양 지각이 좀 더 무겁다, 밀도가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멘틀도 있겠죠. 멘트를 잘 봤더니 이 지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고체지만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젤리처럼 딱딱하진 않고 물렁물렁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고체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멘틀이라는 것은. 그래서 멘틀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우리가 지각이 그게 떠서 움직이거든. 그럼 나중에 설명할 거야. 멘틀 설명했고요. 그리고 핵은 크게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다 철, 니켈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가장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내핵은 고체 상태야. 그래서 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면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대류가 일어나서 철이 움직이니까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서 지구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외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분된다. 근데 이 액체 상태의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오로라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구성 요소 직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면 되겠죠.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각 멘틀 핵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직권의 역할은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공급해 주겠죠. 그리고 화산 활동 같은 것들로 인해서 기후 변화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륙 분포 대륙과 해양의 분포로 인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주겠고 태양의 이제 흡수 방출하면서 온도를 조절한다. 이게 바로 직권의 역할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직권 얘기했고요. 이제 뭐 해야 되죠? 기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권. 자, 기권은 말 그대로 기체죠. 기체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도 얘기했었어.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면 근처를 대륙권, 얘를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 한다.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륙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표면이 더 온도가 뜨거워. 왜 그렇죠? 왜 지표면 온도가 뜨겁죠? 바로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대기가 있고 햇빛이 들어올 거냐. 그럼 어디가 가열돼요? 지표면이 가열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뜨거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뜨거워지니까 밑에가 더 뜨거우니까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왜 대류 현상은 뭐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 지표면에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은 밀려가지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난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상현상까지도 나타난다. 이게 바로 대류권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밑에가 더 차갑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뜨거워져야 올라갈 텐데. 그렇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이다.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는 거야. 비행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죠. 왜? 여기는 밑에는 눈비가 오더라도 여기는 괜찮거든.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바로 뭐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이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하죠. 그래서 이걸로 있어서 우리 생명체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주위에 중간권이 있겠죠. 중간권도 아까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뭐야?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야겠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 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밑에서는 수증기가 많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알겠죠? 그리고 이 상부에서 여기 이제 유성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별똥별들이. 그치? 별똥별이 여기서 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별똥별들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유성이 나타난다. 그 위에 이제 열권이 있죠?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이제 희박해지는 거죠. 이 대륙권이 공기 밀도가 가장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거든.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공기 희박하고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햇빛이 비칠 때는 온도가 매우 뜨거워지고 햇빛이 없을 때는 온도가 매우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가 되냐면 바로 오로라가 발생합니다. 오로라는 아까 말했던 외핵 대류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이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구간에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입자들이 있을 거니 입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여기 뭉쳐서 부딪혀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바로 오로라가 만들어지거든. 여하튼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직권, 기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다음 거 수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권 얘기하려고 봤더니 딱 넘겨봤더니 아직 뒷권도 남아있네요. 자, 기권의 특징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보온을 해주고,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호흡과 강합성이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권에서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물질을 차단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우주선에 복귀할 때 막 타버리잖아. 타니까 뭐해? 막 코팅하거든. 열을 견딜 수 있게. 거기 이유가 뭐냐면 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 마찰에 의해서 타버리거든.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별똥별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유입되는 물질을 차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달라진 이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륙권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 아까 얘기했죠? 지표면에서 햇빛을 받아서 온도가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구 복사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 되게 있고 아까 이렇게 달궈진다며. 달궈지면 얘네들이 흡수할 거냐, 열을 흡수할 거냐. 그럼 이 지구에서 뭐야? 흡수한 열을 다시 방출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가장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랑 비슷한, 약간 연결되는 얘기야.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뜨겁다라고요. 대륙권에서는. 오케이? 자, 이제 수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은 이제 지구에 분포하는 물인데요. 우리 바로 염수와 담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닷물이 아닌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닷물이 바로 97.5%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 해수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담수는 우리 지하수, 뭐 강 같은 물인데요. 2.5% 차지합니다.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게 빙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빙하는 얼음 상태고, 지하수나 호수, 이 하천수로 이제 먹는데, 그래서 이 물은 진짜 많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담수의 물은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리 해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도 마찬가지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 수온을 기준으로, 온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으로, 왜 온도가 일정하냐? 바로 바람에 의해서 이게 섞이거든.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으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근데 이 바람이 세면은 그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그리고 여기는 수온 약층입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층과 이 심해층의 물질을 차단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여기로 못 가게,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여기 뭐 물질이 못 올라가게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뜨거워, 여기가 차가워.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수온 약층이 있기 때문에 심해층과 혼합층이 구분되어집니다. 해수의 연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하튼 수온 약층이 되어 있고요. 심해층은 여기 바닷속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롤 좋아하는 애들 맨날 그러잖아. 니네 심해에 있다고. 아이언, 브론즈, 실버. 그쵸? 왜 바다 깊은 곳에서 못 올라오잖아. 왜? 수온 약층. 그치? 여기 뭐 다이아나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못 올라옵니다. 애들이. 수온 약층. 그쵸? 이게 딱 맞고 있잖아. 자, 그렇게 뭐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여하튼 심해층 수온이 낮지만 어떻게 0도 이하 내려가진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돼서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지잖아. 그래서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강물 얼 때도 어디부터 얼죠? 바로 강물 위부터 얼죠. 밑에는 안 얼죠. 밑에 얼면 큰일 나지. 왜? 얼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생명 활동이 없어서 뭐 여기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얼음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해수의 물의 양은 되게 적고 다 얼음으로 되어 있겠지. 근데 물의 특성상 고체 얼음이 되면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0도 이하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수의 역할이 뭐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직권, 기권, 수권. 자, 이제 생물권. 생물권은 이제 인간을 포함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공간까지를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의 영역과 공간적으로 겹치겠죠. 생명체는 지구에 최초로 출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였다. 그래서 적응하면서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면서 생물이 매우 많이 다양해진 거죠. 생물의 다양성과 그리고 공간적 분포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역할은 뭐냐면 이 생명체는 풍화작용을 통해 지형의 모습이나 토양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줄이거나 산소의 농도를 변화시키게 만들고요. 그리고 산업의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뭐 하는 거죠? 이 활동을 하잖아. 이제 뭐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온실효과가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까지 얘기했고 외권이 있는데요. 외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를 제외한 지구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이죠.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는 우주 공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 대기권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잖아. 그렇죠? 또 나가기도 힘들죠. 중력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교환은 하지만 물질 교환은 힘들다.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또 지구 자기장 있죠, 우리 지구 아까 뭐라고 했어? 외액에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그 대류현상으로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 보호막을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서 우주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주 뭐 왕복선 그게 아니라 우주 광선을 얘기하는 거야. 뭐 감마 강선이라든지 뭐 자외선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더 큰 입자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지구 자기장이 지금 바뀌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북쪽이 무슨 극이죠? 라고 했더니 N극이요 라면 안 돼. S극이야. 그리고 남극이 N극이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 서로. 그래서 보통 10만 년에 한 번씩 이게 바뀌는데 최근 한 20만 년, 30만 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요즘에 바뀌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바뀌는 게 뭐가 문제냐? 바뀔 때 지구 자기장이 뭐하죠? 약해지거든. 그래서 생명 멸종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야 사실 지구 자기장도. 자, 여하튼 외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자, 우리 아까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뭐라고 했죠? 태양 에너지 있다고 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네요. 여기서 지금 언급한 것.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왜?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거든. 태양 에너지가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 에너지예요. 태양이 없으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거든. 그렇죠? 여하튼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구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 그래서 우리 뭐 멘틀의 대류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죠.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방사선 동위원소 있죠? 방사선 원소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방사선 원소로 인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고온의 지구 내부에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있잖아. 여기 안에 들어서 더 뜨겁죠. 그렇죠? 이 고온의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 지표면으로 열이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이 내부 에너지가 뭐냐? 바로 방사선 원소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얘기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화산 활동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다음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우리가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가 변한다? 해양 지형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깎이고 뭐 퇴적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정리했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런 식으로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가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구형이잖아. 구형이기 때문에 뭐냐면 지구는 둥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이게 비스듬히 들어올 때가 다르단 말이야. 얘는 수직으로 들어오자면 비스듬히 들어오잖아. 그래서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다는 얘기야. 의도에 따라.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많이 들어오고 얘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 에너지 과잉이 부족적으로 뭐 한다? 에너지를 이동시킨다고.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로 봤을 때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저위도죠. 얘는 고위도야. 그러면 태양버스에 이산 영이 많죠? 반면 여기는 적어요. 아까 얘기했죠. 근데 얘네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 얘는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열 에너지를 이동시킨다고. 열이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왜?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시켜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게 만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얘기하고 에너지까지 얘기했는데 이 지구 서로끼리는 뭐냐면 상호작용합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위권의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한 권역에서 발생하면 그게 다른 권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뭐냐면 기권이 뭐 예를 기권하게 뭐 전선이 뭐냐면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났을 때 그런 뭐 전선 그걸 만든다고 하죠.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할 거야. 또는 이제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까 해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엘니노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는 기권이 직권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화가 일어나고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기권이 생물권 광합성을 필요한 뭘 제공하죠? 이산화탄소 제공하잖아. 그렇죠? 또는 호흡에 필요한 산소 제공하든지 그런 식으로 생물권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영향을 근원이고 얘가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죠? 얘가 얘가 얘한테 이렇게. 그럼 수권은 뭐 있죠? 수권이 기권. 바로 태풍 발생하죠. 저희도 지방에서 햇빛이 많이 비치잖아. 그래서 뭐가 일어나? 대류원수 활발히 일어나서 저기압이 발달하죠. 그게 태풍을 만드는 열대성 저기압 만드는 게 바로 태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해수의 혼합. 뭐 서로 영향을 줘서 뭐 그 물끼리 만나서 뭐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뭐 한다? 뭐 풍부한 어장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난류, 한류 뭐 이런 식으로 수건끼리 영향을 주기도 해요. 또한 수건이 직권. 그렇죠? 뭐 바다를 파도가 쳐서 뭐 한다?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지표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바다권이 바로 수권이 바로 생물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죠. 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직권. 우리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산가스 나오죠? 그게 바로 방출해서 바로 기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바닷물 짜다고 했잖아. 그게 왜 짜냐면 맷돌 떨어서 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선생님이? 처음에 산성비가 내렸잖아. 그 산성비가 지각을 녹여서 그게 물질이 녹여서 바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해수에 염류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쓰나미가 발생하죠. 물이 발생하죠. 그렇죠? 또 직권은 이제 대륙 이동하는 것들. 대륙끼리 부딪힐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직권의 생물권. 바로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양분을 제공하기도 하죠. 자,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 주는 거. 아까 우리 이산화탄소 제공 방출하기도 하고 또는 산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방출하기도 하죠. 증상작용, 물 방출하기도 하고요. 자, 생물권의 수권. 또 마찬가지로 생물체 용해, 부패물질 이동, 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 우리 뭐 적조, 녹조, 뭐 그런 것도 생기기도 하잖아. 그렇죠? 생물권 직권, 생물권이 뭐 풍화작용,
우리 대표적인 게 뭐야? 나무 같은 거 바위 속 막 틈 들어가가지고 막 나무 뭐 바위 부시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 또 뭐 식물이 퇴적돼서 석탄 만들어지고 동물이 퇴적돼서 나중에 뭐 석유 만들어지기도 하잖아. 그렇죠? 화석연료 생성되기도 하고요. 생물권 먹이사슬 같은 경우 생물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자연현상은 여러 권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반드시 기권에게 또 기권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권이 뭐 동시에 여러 군데 영향을 주기도 하죠. 하나의 자연현상을 특정한 두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명 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와 있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자, 오늘 다 해야 돼요. 지구 시스템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지구 시스템은 빨리 넘어가고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복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한번 계속 끝까지 얘기할 거야. 자,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자, 우리 물의 순환. 물의 순환에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다. 자, 지금 태양 에너지가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순환하면서 왜 영향을 주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어. 그럼 태양이 비칠 거 아니야. 그럼 바다면 뜨거워지니까 뭐가 일어나? 증발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 뭐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구름이 이동해서 다시 또 어떻게 돼? 육지에 내리기도 하고 그럼 육지에 물이 되고 다시 물이 흘러서 다시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매우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줍니다. 물의 순환이. 그렇죠? 뭐 태양 에너지가 많이 준다는 얘기죠, 참. 그래서 물은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합니다. 수권이 기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태양 에너지 흡수하여 수증기가 되고요. 기권이 다시 직권, 비가 내리겠죠. 비와 눈이 돼서 지표를 이동하고 다시 직권이 기권에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직권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뭐 옮기기도 하죠. 그렇죠? 화산을 통해 방출된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또 수권이 생물권, 바다에 내린 또는 지표에 내린 비가 생물체에 흡수되고요. 또 생물권의 기권, 생물의 증상작용을 통해서 바로 물이 발생되기도 하죠. 물이 이렇게 기권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은 이렇게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의 평형, 물이 각 권과 상호작용하며 순환하면서 각 권의 물량은 일정히 유지되어 평형을 이루겠다. 이거 문제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각 권에서의 물량은 일정히 유지된다. 기권에 있는 물량, 수권에 있는 물량, 그렇죠? 뭐 바닷물에 있는 물량, 그리고 직권에 있는 물량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바다에서 기권으로 뭐 하는 거야? 물을 잃을 거 아니야. 근데 들어오는 양하고 있는 양과 얻는 양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권에서의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증발이 됐어. 얼마만큼? 320만큼 증발이 됐어.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서 해양에서 유출량이 320이야. 근데 들어온 양을 봤더니 보자. 여기 비구름을 만들 거 아니야. 비구름이 바다에 내리기도 하죠. 얼마만큼? 284만큼 내려요. 그리고 이 물이 강수가 돼서 물이 내리고 이게 흘러서 다시 해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거야? 36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지금 같다는 얘기죠. 증발되는 양과 유입량이 같다. 마찬가지로 육지도 마찬가지죠. 육지도 강수가 96이 들어왔어. 그리고 증발되는 게 60. 그리고 해양으로 빠져나가는 게 36. 같죠. 그리고 각 권의 해양에 있는 물량, 육지에 있는 물량, 대기의 물량은 거의 일정한 유지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도 마찬가지로 대기도 수증기도 뭐냐면 320만큼 들어왔어. 그리고 육지 증발 60만큼 들어왔어. 이만큼 들어왔어. 그리고 육지에 내는 게 96, 바다에 내는 게 284.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다. 자, 마찬가지로 탄소의 순환도 있습니다. 우리 물의 순환 얘기했고요. 두 번째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탄소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는 우리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권에서는 석회암 형태, 화석연료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수권에서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상태에 대해서 탄산이온 상태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물은 탄수화물. 우리 1단에서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뭐 한다 우리가? 순환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탄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을 이동하며 순환하면서 이때 에너지 이름도 함께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뭐가 나냐면 지구 전체 탄소양은 일정합니다. 근데 각 권의 탄소양은 변하기도 해. 아까 물은 각 권의 양도 일정한다고 했는데 탄소는 아니죠. 왜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이렇게 뭐 직권에서 기권, 직권에서 기권, 1번 같은 경우죠. 1번 화석연료연소. 그쵸? 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직권에 있는 탄소, 이 화석연료가 있는데 우리가 뭐한 계속 태워서 공기중으로 보내잖아. 직권에 있는 탄소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기권은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자, 두 번째, 광합성. 그리고 여기 있던 CO2가 또 어떻게 다시 거꾸로 생물권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기도 하고요. 호흡. 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화석연료 생성. 생물이 다 어떻게 다시 직권에 영향 주기도 하죠. 생물의 사체가 쌓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연료나 석회암을 형성합니다. 자, 5번. 화산 분출. 분출 같은 경우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기권 방출된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6번. 용해가 된대요. 무슨 얘기냐? 공기 중에 있던 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헬스에 용해되면서 탄산이온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7번. 거꾸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수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8번. 탄산가스 용해와 운반. 그리고 강물 같은 또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암석에 있는 탄산가스를 녹여서 바다로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탄산염은 다시 퇴적돼서 우리 석회암으로 저장되기도 하죠. 이렇게 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순환이 일어나지만 각 권의 양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질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우리 대기를 이루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질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성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응이 활발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경우는 N2라고 하잖아. 그래서 삼중결합하잖아. 그래서 결합이 매우 세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우리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자 살 때 질소를 빵빵하게 채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상하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질소를 많이 집어넣죠. 근데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나라 과자는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산다라는 얘기도 들리잖아. 그치? 여하튼 질소는 매우 안정적이다. 근데 이 질소가 우리 몸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이야.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룰 때 질소가 필요한데 공기 중에 아무리 흡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소를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소 순환 과정은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구 시스템에서의 질소 순환 과정. 그래서 지금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질소가 많기 있죠. 근데 보니까 번개를 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 나와 있죠. 대기 중에 질소가 세균에 의해서 토양에 흡수되기도 한다고. 식물 흡수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고. 이 세균이 이제 그 뿌리오 박테리아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의 세균을 통해 질산이온으로 바뀌어서 생물권에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식물이 이거를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동물이 먹어서 질소를 섭취를 하든지 아니면 뭐 뿌리에 흡수돼서 사체에 의해서 분해자에서 다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여하튼 이걸 다시 먹어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질소를 흡입하지 단백질을 흡입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정리하면은 대기 중 질소가 있잖아. 이렇게 토양성 세균 그렇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 생물권에 들어가는 거죠. 식물이 흡수해서 식물이 다시 동물이 먹고 동물이 먹고 다시 얘네들이 죽으면 뭐가 되죠? 사체가 되죠? 이 사체가
이 분해자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다시 대기중 질소로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식물에서 동물로 전달된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사체가 분해자를 통해서 다시 기권을 가고 이런 식으로 질소의 순환. 그래서 우리 물질의 순환은 세 가지겠죠. 물의 순환, 그리고 탄소의 순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소의 순환. 그래서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배웠고,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든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직권이 기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수권이 생물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물질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구 시스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